자, 오늘은 안중근이 중국 리슌 감옥에서 쓴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내용은요.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186쪽 몇째 줄까지냐면 10번째 줄까지입니다. 교과서를 같이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처음 형식 문단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처음 형식 문단 여기 나왔죠. 정거장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는 나. 여기서 기다리는 나는 누구냐? 자서전이니까 안중근이 되겠죠. 자, 교과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튿날이 나와 있어요. 이튿날은 여기서 다음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 다음 날은 뭐 하는 다음 날일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09년 음력 9월 13일, 양력으로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84쪽에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러시아 장관과 군인들이 많이 나와 이토를 맞이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바로 이토가 하얼빈을 방문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토는 왜 여기를 방문했냐면은 거기 나와 있죠. 선생님이 써준 거에 만주를 시찰을 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을 조정을 위한 재무상과의 뭐가 되냐면 회담 때문에 하얼빈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어느 시각에 저격하는 것이 좋을까 10분 생각하였으나 10분이라는 것은 충분이죠.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안중근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시각에 어느 타이밍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만큼 신중한 성격도 신중한 성격이지만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실패를 하면 아니함만 못하니까 아주 백발백중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순간 분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토 히로부미를 보는 순간에 아주 분노가 치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웃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 이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하여 내정을 장악한 원흉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죄 없이 어질고 약한 인종. 죄 없이 어질고 약한 인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을 가리키죠. 우리 민족. 자, 그 다음에 형식 문단을 보면은요. 186쪽 10번째 줄 내용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 만세를 부르는 바로 안중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85쪽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가진 일개 조그마한 늙은이, 역시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죠.
이같이 염치 없이 감히 하늘과 땅 사이를 횡행하듯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 바로 이또 히로부미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또의 외양하고 행동을 묘사를 했고요. 글쓴이가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런 얼굴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늙은 도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대한제국의 정권을 빼앗은,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무력으로 빼앗았죠.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185쪽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늙은이를 보더니만 단총을 뽑아들고 그 오른쪽을 향해서 신속히 몇 발을 쐈습니까? 4발을 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또에게 3발을 명중하고 이또는 열차로 옮겨진 다음에 숨졌습니다. 그 다음은 185쪽 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10분 의아심이 머릿속으로 일어났다. 내가 본시 이또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또의 모습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또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쏜다면 큰일이 낭패가 되는 것이어서 뒤쪽을 향해서 다시 몇 발을 쐈냐면 3발을 잇따라 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중근의 성격이 나와 있죠. 어떤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말, 두루 세밀하고 빈틈이 없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래요? 바로 주도 면밀이라래죠. 그래서 안중근의 주도 면밀함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또 히로부미의 얼굴을 신문 기사에서만 봤기 때문에 잘못 다른 사람을 쐈다면 자기가 헛되게 자기 목숨만 잃을지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또 히로부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연달아 3발을 쐈죠. 의젓해 보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도 4번째 줄부터 5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일 죄 없는 사람을 쏜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 아니라 어떻다? 낭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이또 히로부미의 성격이 나와 있죠. 잠깐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에게 안중근이 그 비슷한 사람을 쏜 거는 사실은, 그런데 또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을 쐈다는 거는 죄의식을 갖게 했죠.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죠. 그때 나는 곧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대한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만세를 외친 거는 뭐냐면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태도,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 강한 정신력, 그 다음에 애국심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대한만세는 러시아 말로 카레아 우라라고 외치는 부분이고요. 이토를 쓰러뜨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함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일본의 말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무엇을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대한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잘 안 되니까 여기가 한국 땅이 아니죠. 하얼빈이죠. 그래서 카레아 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